설레는 초보에서 동화작가 되기 오늘 6회차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6회차 수업에서는요. 그동안 만드셨던 이미지와 그리고 스토리, 음악을 같이 조합해서 멋진 동화책을 완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와 그리고 이미지들과 네, 그리고 음악까지 만들었습니다. 아, 네, 여기, 깜짝이야님, 수노도 사용을 해보셨나 보네요. 네, 수노라는 것도요,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는 유디오라는 AI를 말씀드렸는데, 수노라고 해서, 이것도 인공지능이에요. 나중에 그것도 이제 유디오를 다뤄보셨으면은, 수노라는 인공지능도 사용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구글에서 수노를 입력하셔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작곡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수업을 계속 들으셨거나 또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노도 알고 계시고 이 수강생 여러분들도 나중에 수노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음악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악은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동화이기 때문에 좀 잔잔하면서도 밝은 좀 희망적인 음악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제 음악을 잠깐 들려드리면은. 네, 뭐 동화인데 힙합 음악을 넣기는 좀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동화에 어울리는 음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들려드려 볼게요. 네, 좀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수강생 여러분들은 네, 소리가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여기 음악이 꺼져 있었네요. 잠시만요. 네, 음악이 볼륨이 줄어들어 있었는데 다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음악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음악도 저희가 이제 동화책에 넣을 겁니다. 동화책이라는 게, 물론 이제 이미지로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동화책을 영상처럼 만들어서 잔잔한 음악을 배경에 넣어주면은,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동화책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모두 조합을 해서 저와 같이 멋진 동화책을 동영상으로 만드시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 이제 참고를 하셔야겠죠. 이것들을 모두 조합해 줄 수 있는 무료 편집 사이트를 활용을 하실 건데요. 무료 편집 사이트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좀 가장 간단하게 수강생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캔바라는 네, 이 사이트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캔바도요. 우리 모두 이제 그 회원가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시면서 구글 Gmail 계정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구글 Gmail 계정을 사용해서 캔바에 우리가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인터넷 창 여셔서요.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좋습니다. 네, 사용하시는 이 검색 엔진에서 그냥 한글로 캔바라고 입력해 보실게요. 캔바라고 입력하시면 캔바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시면 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캔바 비주얼 스위트라는 이 웹사이트가 보이실 거예요. 우리 그림을 그리는 걸요, 캔버스라고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하얀 그 도화지를 캔버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캔버스에서 나온 이 캔바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캔바를 들어가 보실게요. 캔바를 클릭하시면 네, 이게 지금 캔바로 문구 오셨죠? 네, 캔바로 들어오셨을 때 첫 페이지입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동의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쿠키는요, 동의하셔도 되지만 저는 별로 쿠키에 동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쿠키라는 거는 결국 이제 내가 이 캔바라는 사이트에 와서 어떤 기능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지, 어떤 것들을 검색하고 클릭했는지라는 이런 정보들을 캔바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민감한 정보는 없겠지만, 이제 캔바에서 사용자가 어떤 컨텐츠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잘 활용하는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쿠키를 허용해 주셔도 되고요. 나는 쿠키 허용하기 싫다 그러시면은 하단에 쿠키 관리 클릭하셔서 모두 거부라는 내 검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 모두 거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모두 거부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하단에 저장 및 닫기 클릭해 주시면 이제 캔바의 홈페이지가 완벽히 보이게 되죠.
네,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라는 보라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 캔바의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두 필수적으로 동의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4세 이상이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여기 필수라고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이제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하고 계속하기. 네, 그럼 이제 어떤 계정으로 가입을 할 거냐? 구글을 계속 이제까지 수업에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구글로 계속하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다른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있으시면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저는 구글로 계속하게 할게요. 네, 구글로 계속하기. 네, 클릭하시면은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구글 계정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구글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로그인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오늘 캔바가 왜 이러죠? 사용자가 많을까요? 왜 로그인이? 로그인 지금 되는 중입니다. 네, 이제 됐네요. 네, 오늘따라 캔바 좀 느립니다. 네, 모두 로그인 하셨죠? 네, 만약에요, 이제 처음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요런 화면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를 처음에 활용을 하실 때, 캔바를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학생인지, 교사인지, 뭐 대기업 직원인지 등등, 일종의 설문조사인데요. 이거는 물론 이제 직접 사용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수강생 여러분의 정보를 공유해 주셔도 되지만 이거는 단순히 설문조사 목적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기는 해요. 그래도 화면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설문조사 페이지 쭉쭉쭉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캔바의 홈 화면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셨으면요, 이제 캔바를 사용하시기 전에 간단한 이 사용 방법을 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물론 캔바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보다 캔바의 이 사용법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캔바를요,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과 스토리와 이미지를 다 이제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포토샵과 같은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을 하면서 그 포토샵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캔바라는 사이트고요.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홈 화면에 와 계실 거예요. 홈. 네, 홈 화면에 계실 텐데, 오른쪽에 이제 메뉴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 오늘은 어떤 걸 디자인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가운데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템플릿. 네,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 템플릿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이 템플릿이라는 건요, 물론 이제 저의 화면과 수강생 여러분들의 화면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템플릿이라는 개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템플릿이라는 건요,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템플릿 아무거나 한번 밑에 있는 거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네, 이 템플릿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 템플릿은 좀 우리보다는 아마추어 기준으로는 좀 디자인에 소질이 있으신 분, 디자인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미리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굉장히 소질이 없는데 이런 걸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들겠지만은 이미 디자이너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여기 보시면은 해피 프렌즈라는 이런 이제 텍스트 내용 있죠. 이것을 제가 만약에 책 디자인을 한다. 그럼 뿡뿡이의 마법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꾸고요. 제목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뭐 텍스트의 색상이나 뭐 글꼴이나 크기 등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나만의 이미지로 이걸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템플릿 안에 있는 요소들이 텍스트, 그림,
스티커, 도형 등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뒤에 있는 이 하얀 구름 보이는데 이 구름도 내가 삭제를 하거나 또는 구름이 아니라 뭐 햇님으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바꾸면서 쉽게 우리가 책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책뿐만이 아니라요. 뭐 영상, 프레젠테이션 파일 등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템플릿 잠깐만 닫아보시고요. 네, 이것들이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것도요, 대부분 이제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일부만 무료 회원에게 제공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유료 회원에게 더 예쁜, 더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동그라미로, 초록색 동그라미로 우리의 계정이 보이실 겁니다. 이 계정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이제 우리의 계정이 나오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요금제라고 있습니다. 요금제. 요금제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캔바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인 무료 회원입니다. 그래서 비용 없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은 무료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비용이 뭐 1년에 99,000원, 뭐 1년에 99,000원 정도면 사실 캔바를 자주 사용한다면은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자주 사용한다면. 근데 우리가 뭐 캔바를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무료 회원으로 사용을 해보시고 내가 더 자주 사용할 것 같다. 그럼 유료 회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유료 회원으로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요. 이 추가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한된 200만 개 이상 정도의 템플릿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유료 회원으로 가게 되면은 무제한으로 다양한 템플릿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인공지능을 보시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든 결과물들을 모두 이제 라이브러리나 또는 이 채팅 목록이나 이렇게 저장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캔바에서도 우리가 디자인한 것들을 저장을 해줍니다. 근데 그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한적이죠. 당연히 프로 회원으로 가게 되면은 더 저장도 많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금제별로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뒤로 가기 버튼 클릭해 보실게요. 자, 그래서 왼쪽에서 다시 홈 화면으로 가시면요. 네, 홈으로 가시면 여기 밑에 이 아이콘들 보시면 우리가 캔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라는 일반적인 문서도 글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듯이 뭐 그림이나 뭐 어떤 스티커들이 같이 붙어있는 예쁜 형태의 도큐먼트를 꾸밀 수도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이거 한번 클릭해보시면은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하게 될 이런 편집 화면이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편집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왼쪽에서 어떤 뭐 텍스트나 그런 도형들을 가지고 와서 이 오른쪽 캔버스에다가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잠깐만 이제 X로 닫아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동영상이나 등등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홈 화면을 보셨으면은 왼쪽에 프로젝트 가보실게요. 프로젝트. 홈 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내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저장해 주는 곳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캔바를 통해서 디자인했던 것들 목록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오른쪽에서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시집을 만든다던가, 뭐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던가 하는 등등 이렇게 제가 했던 디자인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프로젝트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저장된 것들을 다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밑에 템플릿을 클릭해 보시면 템플릿이라는 의미는 아시겠죠? 다양한 컨텐츠를 예쁘게 미리 꾸며놓은 것, 그게 바로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메뉴로 가시면은 템플릿을 어떤 용도별로 보실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뭐 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던가 이력서를 만든다던가 옆에 꺽쇠를 클릭해 보시면은 뭐 도큐먼트를 만든다던가 동영상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내가 만들 카테고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브랜드 센터라는 거는 저희는 활용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유료 회원에게만 적용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거는 기업에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기업에서도 자신들만의 홍보 영상이나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업의 로고나 또는 기업의 색상을 꾸준히 동일하게 일성 있게 컨텐츠마다 사용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저장해놓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브랜드 센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용 안 할 거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캔바 AI라고 있어요. 캔바 AI는 제가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앱 등등 있는데 요것도 이제 편집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메뉴인데 여기도 동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저희는 일단은 이제 이 편집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홈 화면을 둘러보셨고요.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그럼 바로 왼쪽 상단에 만들기. 이 만들기 버튼 보이시나요? 네,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럼 디자인을 만들 건데 여기서 어떤 디자인을 만들 건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보셨듯이 내가 만약에 동영상을 만들 거다. 그래서 동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왼쪽에서 동영상을 클릭하면은 동영상에 맞도록 이 템플릿들을 오른쪽에 보여준다는 겁니다. 동영상도 당연히 가로형이 있겠고 그리고 세로형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고 밑에 글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이미 만들어 놓은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모바일에 볼 수 있는 동영상 옆으로 넘겨보시면 뭐 페이스북에 올릴 건지 뭐 틱톡에 올릴 건지 채널별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보시면 그 외에 뭐 다양한 카테고리들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 영상처럼 동화책을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동영상 형태로 만들어도 됩니다만 아니면 이런 이제 디자인의 형태가 아니라 내가 만들려는 구체적인 컨텐츠를 입력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 디자인 만들기 잠깐만 X로 닫아보세요. X로 닫아보시고 지금 왼쪽에 템플릿 보이시죠? 템플릿에서 우리는 지금 동화책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서 템플릿의 카테고리별로 선택하셔도 좋지만 여기 보시면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네, 검색 상자에 나는 동화책을 만들 건데 동화책에 맞는 디자인을 찾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동화책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네, 동화책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면 네, 이게 지금 동화책에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물론 이제 이 영상의 크기는 제각각입니다. 가로로 긴 형태도 있고 세로로 긴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정말 내가 책의 표지를 만든 것처럼 책의 표지를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동화책을 내가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템플릿 디자인들이 어떤가요? 너무 공격적이거나 그런 디자인들이 아니라 진짜 동화책처럼 좀 아기자기한 디자인들이 많이 모여있죠. 이 중에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가져오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 이 템플릿들을 보면은 이렇게 왕관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무료 회원들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료 회원에게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템플릿은 고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템플릿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밑에 재생 표시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동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위로 이렇게 가져가 보면은 영상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 이건 이제 그 재생 표시가 없죠. 이건 그냥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프로 회원에게만 적용이 돼서 우리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런 템플릿을 가져오면은 이 제목이나 또는 뭐 이런 색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이 캔바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여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하나 선택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근데 물론 이 수강생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원하는 디자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이 사용법에 아직 익숙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와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을 고르시고 이제 편집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요, 지금 저와 똑같이 화면이 보이신다면은 요 오른쪽에 이렇게 세로로 길게 See you tomorrow라고 요 곰돌이가 요 풍선을 들고 있는 요 이미지 보이시나요? 네, 동화책처럼 정말 이 책의 사이즈예요. 네, 이거는 동영상이 아니고요. 그냥 이미지입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편집을 해보시도록 하실게요. 이 템플릿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 네, 그러면은 이 템플릿을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여주고요. 오른쪽에 이 템플릿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브라운 옐로우 일러스트레이티브 큐트 베어라는 게 이제 뭐 귀여운 갈색 곰이라는 이제 이름이 있고요. 이 템플릿의 크기를 알려주죠. 픽셀. 1410, 2250 픽셀입니다. 이 1410이라는 건요, 이제 가로고요. 2250은 세로예요. 그래서 픽셀이라는 건요, 이 갈색 곰 보시면 그냥 갈색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갈색 점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씨도 무수히 많은 검은색 점들이 모여져 있고 이 밑에 잔디도 무수히 많은 뭐 진한 초록색, 옅은 초록색이 다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 하나, 아주 미세한 점 하나가 픽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로에는 1410개의 픽셀이 모여 있는 거고요. 세로에는 2250개의 픽셀이 모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픽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해상도라 그러죠. 굉장히 선명하게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템플릿을 보실 때마다 이 픽셀의 크기는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제 제공한 사람, 이제 이거를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왕관 표시 없습니다. 무료 회원들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이거와 비슷한 건데 이런 건 어떠세요 하고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동화처럼 좀 아기자기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조금 내려보시면은 더 귀여운 디자인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그대로 픽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그건 나중에 클릭을 해보시고 일단은 저와 같은 템플릿으로 편집을 해보시도록 하실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템플릿 맞춤 편집하기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네, 클릭해 보시면 이제 편집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예, 화면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요소를 바꿔갈 건데, 예, 이 캔바라는 이 앱을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또 다른 템플릿을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시는 만큼 또 어떻게 이 캔바가 어떤 방식으로 편집이 되는지를 좀 잘 익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 이제 캔바의 편집 화면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운데 우리가 아까 선택한 죄송합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이 템플릿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가 캔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우스를 위로 가져가 보시면은 클릭은 하지 마시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시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 요소들이 다 테두리가 생길 거예요. 이 요소들이 다 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 있고요. 그리고 요 그림 있고 밑엔 요 잔디 있죠? 잔디라 그러나요? 뭐 산이라 그러나요? 요것들이 하나의 이미지예요.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부터 보실게요. 왼쪽에 메뉴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원래는 제대로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면은 지금은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왔지만 원래는 빈 페이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건데 지금 이게 첫 번째 페이지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은 페이지 추가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페이지 추가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네, 그럼 이제 페이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크기는 이 컨텐츠의 크기는
이제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 앞으로 추가하는 페이지들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크기로 페이지가 형성이 됐고요. 일단은 우리 이 두 번째 페이지, 빈 공간에 우리가 요소들을 조합해 본다라고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을 이제 바꿔보는 그런 형식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2페이지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페이지로 오실게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편집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럼 밑에 보시면 이 캔버스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실제 크기가 확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보기 좋도록 돋보기를 이렇게 확대해주는 효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두 페이지 중에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 페이지가 두 개인데 그 중에서 내가 두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그리드 보이시죠? 그리드. 네, 그리드를 클릭해 보시면은 화면에 모든 페이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표지 페이지 있고 두 번째 빈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로 보시다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오른쪽 하단에서 그리드 뷰 닫기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원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볼 수 있는 이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드 뷰 옆에 보시면은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 완성하고 나시면은 이 전체 화면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게 전체 화면으로 보여지겠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르시면은 원래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집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는 내가 이 슬라이드를 어떤 방식으로 볼 건지 보기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우리 빈 캔버스에 재료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은 가장 먼저 디자인 메뉴 가보세요. 디자인. 네, 디자인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미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이 곰돌이 모양의 디자인을 선택해서 가지고 왔지만 이 디자인들도 바꾸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디자인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걸 바꾸고 싶으실 때는요. 예를 들면은 왼쪽에 이제 디자인을 클릭을 하셔서 뭐 어떤 아무 템플릿이나 괜찮아요. 아무 템플릿이나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걸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 볼게요. 뒤로. 네, 뒤로 돌아가 보시면은 여기 템플릿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스크롤을 내려보시면서 보셔도 되지만 이 템플릿들마다 디자인별로 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템플릿을 찾고 싶다. 그럼 여기 바다 여기 클릭해 주셔도 좋고 이건 이제 추천해주는 컨텐츠들이에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바다라고 검색을 하셔도 돼요. 바다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바다와 관련된 이런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동화책을 만들겠다고 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추천해주는 tem플릿도 어떤 책에 적용할 수 있는 이 템플릿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클릭하면은 이대로 바뀌는 거예요. 일단 우리 뒤로 가보시고요. 뒤로 가셔서 원래 우리가 적용했던 템플릿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사용했던 템플릿 중에서 아까 우리 See You Tomorrow 이거 찾으실 수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원래 우리가 선택한 템플릿대로 돌아옵니다. 저희 템플릿 디자인을 우리가 클릭하면은 바로 이 오른쪽에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이제 밑에 페이지로 가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 스크롤 마크 조금 내리셔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가시면 이제 요소 있습니다. 요소를 클릭해 보세요. 요소라는 건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저는 이제 최근에 사용했던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사용한 요소들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혹시 나중에 사용을 했을 때 최근에 사용했던 거 예뻤는데 그것들 좀 어디 있나 하면은 최근에 사용함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안 보여지는데 모두 보기로 가시면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형 있어요. 도형. 뭐 삼각형, 선, 동그라미 등등 있는데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여기 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꺽쇠를 클릭하시면은 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많은 도형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모두 보기
모두 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도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은 선대로, 도형은 도형대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도형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겠다. 그러면 저는 여기 네모 도형을 하나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시면 네, 바로 오른쪽 캔버스에 추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도형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색상이나 위치를 바꿔야겠죠. 그럴 때 위치를 바꾸는 건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 캔버스 위에서 이 사각형을 클릭을 합니다. 선택이 되죠? 지금 조절점들이 보여졌을 거예요. 그럼 이 조절점 안쪽에다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시고 크기를 조정하시는 건요, 이 조절점으로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대각선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도형의 크기가 줄어들고요. 대각선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도형의 크기가 줄어들죠. 그리고 가로나 세로도 이 조절점을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거나 도형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시거나에 따라서 도형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도형의 색상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도형을 클릭하면은 위에 메뉴바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이 메뉴바는 이 내가 지금 선택한 도형에 대한 편집 메뉴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왼쪽에 보시면 편집 나오는데요. 편집을 클릭하시면 내가 지금 사각형을 선택을 했는데 이 동그라미를 바꾸고 싶다. 그럼 이 동그라미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동그라미로 바뀌는 겁니다. 모양을 편집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검은색을 클릭하시면 색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색상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색상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검은색으로 선택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죠. 네, 이게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색상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색상의 종류가 너무 없죠. 예,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에 보시면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스펙트럼을 클릭을 하시면은 밑에서 먼저 범주를 선택을 해주세요. 빨간색인지 파랑색인지 핑크색인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핑크색 안에서도 이 다양한 컬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를 선택하실 때는 가장 왼쪽, 그리고 컬러가 없게 아예 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거 투명한 게 이 격자문이거든요. 이걸 선택하셔도 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투명하게 하겠다. 투명하게 이렇게 선택하시면 색상이 투명해지게 없어지죠. 그럼 뭐하러 이 투명하게 만들었을까요? 예, 투명하게 만들고 여기에 이제 테두리는 그려줄 수가 있겠죠. 테두리는요, 요 바로 옆에 있어요. 요게 이제 도형의 색상이었다면 지금 제가 투명하게 적용을 했죠.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이 외곽선입니다. 이 선을 클릭해 보시면은 선의 종류나 굵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실선 또는 점선으로 하겠다. 그럼 점선으로 하고 이 선의 굵기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네, 이렇게 이제 바꾸실 수가 있고 이 선의 색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다 색상이에요. 이 도형은 투명한 색깔인데 선은 검은색인 겁니다. 그럼 이 선을 클릭을 하셔서 이 선 색상도 왼쪽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색상을 선택을 하셔서 노란색으로 바꾸겠다. 그럼 밑에서 노란색 선택하셔서 원하는 노란색을 추가적으로 선택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도형을 기본적으로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텍스트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지금 요소 오셨는데 왼쪽에 다시 요소 클릭해보세요. 요소를 클릭해보시면 우리는 지금 도형을 가지고 배웠지만은 밑에 보시면 그래픽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미리 그려진 그림, 스티커 같은 개념인데 요 그래픽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그래픽도 클릭을 해보시면은 바로 오른쪽에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기와 뭐 위치 이런 것들 아까 도형과 동일해요, 방법이.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이제 너무 그래픽이 크게 들어갔죠. 그럼 여기 지금 조절점으로 이렇게 대각선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크기와 위치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픽은 색깔을 어떻게 바꾸냐? 위에 보시면 이 그래픽을 구성하고 있는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색, 이 머리가 갈색이고 파란색, 이 바지가 파란색이고 그리고 뭐 티셔츠가 지금 뭐 초록색이죠.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은 색상 변경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초록색을 선택을 했어요. 이 초록색 부분 색깔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왼쪽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이 옷의 색깔도 일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색상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도형을 다루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왼쪽에 요소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도형이나 그래픽 등등 이제 다양하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편집하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스티커도 있고 사진도 있고 뭐 동영상도 있습니다. 동영상도 이렇게 클릭해서 가져오시면은 동영상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조정하거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하시면은 이 안에서 동영상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요소를 삭제하고 싶다. 그럼 삭제할 요소를 클릭을 합니다. 이 동영상을 클릭하면은 바로 이 동영상을 다룰 수 있는 메뉴가 위에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 바로 삭제 보이시죠? 이 삭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사라지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캔바를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네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편집을 하시다 보면은 디테일한 메뉴들을 더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은 이제 특강 수업처럼 이 캔바를 1회차 수업 안에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강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 캔바를 1회차 동안 제가 알려드리는 것 때문에 모든 메뉴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편집 메뉴만을 알려드리면은 일단 수강생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템플릿은 편집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이제 다양한 요소들, 뭐 나중에 차트나 뭐 투표 퀴즈, 시트 이런 것들도 그대로 가져오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텍스트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이제 텍스트 가시면 네, 이제 텍스트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상자를 하나 추가해 보실게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보시면 이 오른쪽에 텍스트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지금 내용이 단락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단락 텍스트인데 파란색으로 음영이 생겨져 있습니다. 네, 이때 우리가 텍스트를 새로이 입력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동화책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여기 동화책 이렇게 입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이동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동하시려면은 텍스트 상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거나 또는 크기 조정 가능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절점을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 텍스트 상자의 크기가 커지면서 당연히 텍스트의 크기도 동시에 커지겠죠.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도형처럼 이 조절점 안쪽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두시고 이렇게 이동시키시면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화책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소설책이라고 바꾸고 싶다. 그 텍스트는 어떻게 수정하시냐면요. 일단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지금 조절점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선택이 됐다는 의미예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그냥 이 고칠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네,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 마우스 커서가 생기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딜리트로 이렇게 지우고 소설책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또는 이 안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전체 텍스트를 바꾸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수정을 하셨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컬러나 어떤 이제 폰트를 바꿀 수가 있겠죠? 이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도 우리 이제 도형이나 요 그래픽을 클릭을 했을 때 위에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실 때 왼쪽에 보시면 이게 텍스트의 글꼴, 그리고 여기가 크기예요. 그래서 글꼴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왼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글꼴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꼴들이 좀 복잡한데 글꼴들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필기체라든지 또는 굵은 글씨라든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굵은 글씨를 찾고 싶다. 그러면 굵게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굵은 글씨들만 쭉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굵은 글씨 말고 모든 글씨를 보겠다. 그럼 지금 굵은 글씨로 필터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가거나 요 X를 클릭해 주시면 원래 글꼴, 모든 글꼴이 나오는 메뉴로 가게 되죠. 이렇게 밑에서 글꼴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셔도 좋고요. 또는 우리가 처음에 이 왼쪽에서 요 글꼴, 왼쪽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른쪽에서 요 텍스트 상자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글꼴을 내가 수정을 하겠다. 그럼 요 글꼴 상자를 클릭을 하겠죠. 네,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네, 지금 우리가 아까 굵게라고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굵게라고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굵게. 요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까 굵게라고 지금 필터링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굵은 글씨들만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이 필터를 없애고 싶다. 그럼 아까 제가 뒤로 가기 또는 X를 클릭하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X를 클릭하면 지금 요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지금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한 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텍스트의 글꼴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한 번 더 뒤로 가기 해보세요. 뒤로 가기. 한 번 더 뒤로 가기. 한 번 더 뒤로 가기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 오른쪽에서 텍스트 박스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메뉴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구체적인 글꼴로 메뉴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세부 정보로 들어간 거고요. 여기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했을 때 이 글꼴을 바꾸려고 선택을 했을 때 보이게 되는 메뉴가 여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지금 이 문서에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글꼴을 보여줍니다. 모어 슈거라는 이 폰트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위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추천 폰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템플릿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별거를 넣진 않았지만 뭐 이런 귀여운 그래픽도 넣고 귀여운 동그라미도 넣었죠. 그러면은 AI가요. 여기 지금 요렇게 요 표시된 거 보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네, 요거는 이제 AI가 추천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캔바에서는 일부 AI가 이제 추천을 해주거나 그려주는 그림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AI가 이 디자인을 보고 요런 글꼴은 어떠세요라고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천 폰트 중에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보면 이렇게 좀 다 귀여운 글꼴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글꼴은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추천 폰트 중에서 뭐 주아라는 이 글꼴을 제가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글꼴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은 글꼴 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글꼴 크기를 조정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 텍스트 상자 자체를 확대하면은 아예 글꼴 크기도 같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위에 이제 텍스트의 색상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원하시는 색상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 도형의 색상이나 이 그래픽의 색상을 바꾸셨을 때와 동일하죠. 그래서 색상을 바꾸려고 텍스트 색상을 클릭하니까 왼쪽에서 이 색상을 선택하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색상들은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색상들, 뭐 이런 색상들 이렇게 보여주죠. 여기에서 당연히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왼쪽에서 이 스펙트럼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색상의 카테고리를 해서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색상은 위에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밑에 보이시죠? 검은색에서 색으로 이걸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지금 왜 속자만 바뀌었냐면요. 요걸 바꾸시기 전에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전체 색상을 다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색상을 바꿔주셔야지 전체 색상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위에 또 계속해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굵게 바꾸거나 이탈릭체로 바꾸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더 이상 굵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폰트 자체가 아예 이제 원래부터 이제 너무 굵기 때문에 더 이상 굵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얇은 폰트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굵거나 기울이는 게 가능하겠죠. 이건 정렬이에요. 이 텍스트 상자 안에서의 정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왼쪽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이나 가운데 정렬로 클릭하실 때마다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가 꽉 차 있어서 아마 미묘한 움직임을 잘 못 보실 거예요. 나중에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커지고 여기서 텍스트를 이제 더 많이 넣게 된다면 정렬을 활용하실 수도 있죠. 요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요 두 줄로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소설책 요 밑에다가 뭐 동화책이라고 한번 입력을 하시려면은 이거 텍스트 수정하는 법 아까 알려드렸죠?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시고 요 텍스트 박스 안에서 내가 수정할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클릭하시고 엔터 치면은 바로 밑에 줄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거 동화책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이를 텍스트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20 정도로, 아니 너무 작네요. 120 정도로 고쳐볼게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늘려봅니다. 가로로 이렇게 늘려보면은 지금은 왼쪽 정렬로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가운데 정렬 바꾸거나 또 한 번 클릭하면은 오른쪽 정렬로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정렬을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글머리 기호를 넣는다던가,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글머리 기호를 넣으시면은 이렇게 글머리 기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클릭하시면 해제가 되고요. 목록으로 바뀌고요. 다시 클릭하면 해제가 되죠. 그래서 목록을 아예 글머리 기호를 해제하거나, 기호를 넣거나, 아니면 번호를 넣거나, 클릭하실 때마다 옵션이 바뀌어요. 요건 이제 줄 간격이에요. 옆에 있는 거는. 줄 간격을 좀 넓히고 싶다. 그럼 밑에 줄 간격을 이렇게 넓어주면은 이 줄 간격이 이렇게 넓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텍스트의 간격을 넓히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줄 간격을 클릭하셔서 글자 간격을 이렇게 넓혀주시면은 글자의 간격도 넓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텍스트를 세로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바뀝니다. 다시 클릭하면 해제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요소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텍스트와 도형과 그래픽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을 삽입을 해보고 간단히 편집하는 방법을 배워보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요. 이제 얘네들에게 움직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메뉴들 보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각각의 요소를 클릭하시면은 상단에 메뉴바에 뭐 효과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효과라는 건요. 그리고 그래픽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는 효과가 안 나오네요. 네, 요 텍스트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효과 클릭해볼게요. 효과. 네, 효과라는 거는 이제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에 뭐 네온 사인처럼 반짝임을 준다든지 그림자를 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스타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온을 주겠다. 네온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색상이 반짝반짝하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은 이 반짝이는 강도를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주면은 좀 덜 반짝이고 숫자를 올려주면은 더 많이 반짝이는 이런 효과입니다. 강도를 조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해제하고 싶다. 난 네온 효과 없으면 좋겠다. 그럼 왼쪽에서 다시 없음 클릭하시면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 효과라는 건 텍스트에서 그림자나 반짝이는 네온 효과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그대로 선택하신 상태로 네, 그 위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있어요. 이거는 이 텍스트에 움직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시면 이 왼쪽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로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오른쪽에서 바로 미리 보여줘요. 타자기처럼 친다던가 쭉 올라온다던가 오른쪽 캔버스를 보시면서 어떤 효과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때도 이 텍스트가 뭐 등장할 때 또는 나갈 때 선택할 수 있어요. 등장할 때라는 건 이 빈 화면에 텍스트가 이렇게 쭉 등장을 할 때 적용되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거고요. 나갈 때는 이 텍스트가 사라질 때 그때 적용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의 속도나 뭐 작성 스타일은 이게 유료 회원에게만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적용할 수 없지만 일단 애니메이션 자체는 적용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애니메이션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밑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제거하시면은 애니메이션 제거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텍스트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도형에서도 지금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 보이시면요. 여기 오른쪽 끝에 점 3개 보이시죠? 이게 지금 숨겨져 있는 메뉴예요. 더보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도형에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그래픽에도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한번 적용을 하면은 다시 클릭하셔서 변경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요소들을 다루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아시기 위해서 이제 빈 페이지에다가 그래픽, 도형, 그리고 이 텍스트를 넣어서 연습을 해보셨죠. 자, 이제 왼쪽 메뉴 한번 보세요. 왼쪽 메뉴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요소와 텍스트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센터라는 건 유료 회원이고 기업 회원들이 위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넘어가고요. 밑에 업로드 항목 잠깐만 넘어가시고 도구 가보세요. 도구. 네, 도구 클릭하시면은 이거는 뭐 자주 사용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마우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은 드로우라는 거 있죠. 네, 드로우를 클릭하시면은 내가 그림을 그릴 펜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얇은 펜, 두꺼운 펜 또는 이렇게 형광펜 같은 이제 형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두꺼운 펜을 클릭을 했다. 두꺼운 펜을 선택을 하시고요. 밑에 펜의 색상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뭐 빨간색부터 뭐 다양한 색상들 여기에 원하시는 색상이 없다면 밑에서 새로운 색상 추가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색상을 선택하셔서 밑에 보시면 선 굵기 선 굵기도 선의 뭐 두께나 선의 투명도 그러니까 투명도라는 건 선이 좀 투명한 건지 아니면 완전히 불투명한 건지 투명하다면 뒤에 있는 이 하얀색 캔버스가 좀 비춰지겠죠. 제가 투명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이 정도로 조정을 해서 그냥 드래그 하시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뭐 직접 이렇게 그리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은 마우스로 그리실 수도 있어요. 잘못 그렸다 그러면은 지우개로 드래그 하셔도 좋고요. 또는 우리 잘못 편집을 했을 때는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실행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렸던 거를 바로 취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 취소로 가셔도 이 그림 그리기 전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끝부분만 살짝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 지우개, 왼쪽에 지우개를 선택하셔서 살짝 드래그 해주시면 이제 지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기능이나 밑에 표나 또 텍스트도 우리가 뭐 직접 여기서 똑같이 중복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텍스트가 있는 거는 이미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또 텍스트 메뉴를 가지 말고 여기서 그대로 똑같은 기능을 편하게 사용해라 라고 중복적으로 뭐 도형이나
텍스트를 여기 삽입하는 기능을 같이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구까지 알려드렸고요. 밑에 이제 프로젝트로 가시면은 기존에 이제 내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젝트 지금 보이실 거예요. 생성이 됐죠? 이 프로젝트를 중간에 또 이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살펴보시고 계시고 이제 우리는요. 이 연습한 페이지는요. 삭제를 할 거예요. 페이지를 삭제를 하시려면요. 이 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 삭제 버튼은 페이지를 삭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이 페이지 자체를 복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제를 클릭하시면은 3페이지에 동일한 페이지가 지금 하나 복제가 됩니다. 복제하셔서 3페이지 보셨으면은 요거 이제 페이지 삭제를 클릭해 주시면 페이지가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페이지도 이제 삭제를 할게요. 연습을 끝내셨으니까.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페이지만 남게 되겠죠? 네, 이 첫 번째 페이지는요, 우리가 가지고 온 페이지예요.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을 가지고 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디자이너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 텍스트 상자죠. 여기 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텍스트의 편집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이거 이제 그래픽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픽이 미리 템플릿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색상이나 뭐 선의 굵기 등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진짜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물론 이제 우리가 AI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 또 이런 이제 책의 표지나 책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일단 캔바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요. 왼쪽에 업로드 항목 보이시나요? 아까 우리 도구 사용하셨는데 도구 바로 위에 보시면 업로드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업로드 항목을 클릭해 보실게요. 네, 이 업로드 항목은요. 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 도형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내 PC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오디오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파일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파일 업로드 클릭을 하셔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만들었던 이미지들을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5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모두 선택을 해서 가져올 거예요. 요거 이제 여러 장의 이미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요 한 장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Shift 키 누른 채로 마지막 이미지를 선택하시면은 모든 이미지가 선택이 됩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이미지만을 클릭을 하시고 그 사이에 Shift 키를 눌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1번 사진을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시고 5번 사진을 클릭하면은 이 사이에 있는 사진이 모두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서 열기 클릭하시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업로드가 된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 회차 때 수강생 여러분들별로 아마 다른 이미지와 다른 스토리와 다른 음악을 개별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셨던 걸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혹시 아직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못 만드셨다면은 또 나중에 만드셔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따가 이제 사용할 거지만은 AI로 음악 만든 거 있죠. 음악도 여기다 파일 업로드 해 놓으시면 됩니다. 파일 업로드 다시 클릭하셔서 음악 파일도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셔서 열기. 요거 이제 UDO로 만든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열기 클릭하시면 음악도 업로드가 되죠. 그래서 업로드를 하시면요. 이제 파일의 형태별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은 내가 업로드해 놓은 이미지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동영상 또는 오디오 클릭하시면은 음악 그 파일의 종류별로 업로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먼저 보시면은
이제 오늘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은 몇 장 없겠지만 저는 이전에도 이렇게 이미지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무료 회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 캔바에서 우리에게 저장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 PC에 있는 이미지들이나 뭐 오디오, 동영상들을 올려놓는 건데 이 용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이 파일들을 올려놓게 되면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기존에 올려놓았던 거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이 이미지를 삭제하겠다. 그럼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하시면 밑에 바로 요 휴지통 보이시죠? 요 휴지통으로 버리시면은 요 이미지를 삭제한 만큼 우리가 저장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삭제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이미지들과 이제 올려놓은 오디오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이 오른쪽에 표지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책의 제목인데 See You Tomorrow라는 겁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만든 스토리의 제목으로 바꿔보실게요. 저는 이거 이제 아까 배우셨던 거와 똑같아요. 텍스트 박스 클릭하시고 잠시만요. 클릭하시고 이 텍스트 박스 안에서 마우스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은 전체 텍스트가 선택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쓸 제목을 키보드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마법사 뿡뿡이라고 입력할게요. 네, 각자 이제 인공지능이 써준 동화의 제목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텍스트가 원래 있던 텍스트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원래는 영문으로 입력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걸 한글로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문 글꼴은 한글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에 맞는 글꼴로 다시 적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폰트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요 모어 슈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면은 왼쪽에서 원하는 글꼴을 선택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AI가 우리의 템플릿에 맞도록 폰트를 몇 가지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비세연체라는 걸 추천을 해줬는데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또는 나만의 글꼴을 또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밑에 쭉 보시면 한글 글꼴 그리고 쭉 이제 내려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한글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리 보시면서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의 폰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추천 폰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밑에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이 위에 카테고리별로 먼저 필터링을 하시고 텍스트 선택하셔도 되죠. 네, 저는 이제 이 추천 폰트 중에서 어비사연체를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귀여운 텍스트의 폰트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크기를 조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대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의 색상이나 뭐 이런 정렬을 바꿀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텍스트의 색상을 좀 마지막에 조절을 할게요. 왜냐면 여기 다른 뭐 이미지나 어떤 뭐 스티커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들과 좀 조화롭게 색깔을 같이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텍스트만 바꿔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클라우디아 윌슨이라는 거는 이제 저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이 텍스트 박스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었다. AI가 썼다.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영문으로 AI 쓰시고 AI 지음 뭐 이렇게 자유롭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그냥 영문으로 AI가 썼다. written by AI라고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또는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서 썼다라고 수강생 여러분들의 뭐 성함을 적어주셔도 좋겠죠.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곰돌이, 귀여운 곰돌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쓰는 동화의 주인공이 곰돌이였다면 이 귀여운 곰돌이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됐겠지만은 우리는 우리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거 좀 잘 봐주세요. 자, 이미지를 가지고 오려면요. 어디서 가져오냐면 우리가 업로드한 항목에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업로드 항목을 클릭해 보세요. 업로드 항목을 클릭해 보시면 이 중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죠? 이미지 클릭하시면 이 중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가져볼 거예요. 이 동화의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 표지는요. 이 동화의 장면 중에서 어떤 이제 메인 장면을 그냥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장면들을 그냥 가지고 오셔도 되고 또는 저는 이렇게 한번 가져볼 거예요. 이 장면 중에서 이 주인공 뿡뿡이만 이렇게 빼서 배경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습을 해보실 건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업로드 항목에서 내가 특정 장면을 그냥 가져오고 싶다. 그럼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은 이미지가 여기 삽입이 되죠. 그럼 이거 이제 크기나 뭐 위치나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요걸 이제 삭제를 하고요. 원래는 요 제 화면을 보시면은 요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은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이제 편집하실 수 있는 메뉴바가 상단에 뜨는데 여기 배경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만 유료 회원에게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배경을 무료로 제거하는 사이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이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무료로 계속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일단 이 이미지는 삭제를 하고 새로운 인터넷 창을 한번 켜보실게요. 지금 새로운 탭을 하나 켜셔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수강생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 엔진으로 가보십니다. 네, 그리고 검색 상자에 우리 리무브 비지라고 입력해 보실게요. 리무브 비지라고 입력하시고 리무브라는 게 제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지라는 게 백그라운드. 이제 배경이라는 단어의 영단어가 백그라운드인데 이 백그라운드의 앞자만 따서 BG입니다. 백그라운드. 리무브 비지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상단에 이미지를 제거하는 흑 배경 만들기라는 이 사이트가 뜹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 쿠키는 그냥 닫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면은 바로 배경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장면에서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할 주요 장면을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그래서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하셔서 네, 그럼 이제 우리 PC에서 이 열기 창이 열리면서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뿡뿡이의 이미지를 하나 클릭을 해서요. 가지고 올 거예요. 열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배경을 쑥 지워줍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지워주죠? 네. 또는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좀 알려드릴게요. 이미지를 업로드 했는데,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지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개체와 배경을 구분해서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다 지워주는 기능이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마다 다르겠지만 아까 같은 경우는 이 주인공만 남기고 모든 배경을 다 삭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나는 주인공만 필요한데 이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같이 그냥 남겨줬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울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우기라는 메뉴 있죠. 이 브러쉬 모양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삭제를 하겠다. 그럼 삭제가 선택된 상태로 브러쉬 사이즈는 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크게 또는 작게 왼쪽에서 이 빨간색으로 보여지시죠? 네,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이렇게 지울 부분에다 문지르면 돼요.
저 옆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요 가장자리 부분은 네, 이렇게 지워지죠. 가장자리 부분을 지우시려면은 조금 더 얇은 브러쉬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드래그 하시면서 지워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바로 브러쉬로 선택을 하자마자 지워지죠. 네, 또는 지운 부분을 다시 복구하고 싶다. 그럼 복구 클릭하셔서 다시 브러쉬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나중에 복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을 바로 지우고 얘를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옵션이 두 개가 있는데 품질, 해상도가 높게 선명하게 다운로드를 하려면은 이거는 유료 회원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해상도는 조금 낮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사진 작가처럼 멋진 풍경 사진을 사용하는 게 아닌 이상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500 곱하기 500 네, 요거를 이제 클릭해 주시면 첫 번째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우리 PC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열어보시면 폴더의 표시 클릭해 보시면은 배경이 지워진 채로 이 뿡뿡이의 사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사용하기 쉽게 인공지능 폴더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캔바로 돌아가 볼게요. 네, 캔바로 돌아오셨나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배경을 지운 이미지를 사용을 하려면 업로드를 하셔야겠죠, 다시. 왼쪽에 업로드 항목 클릭하셔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배경 지운 요 뿡뿡이를 가지고 올게요. 클릭하셔서 열기. 네, 그럼 요 주인공만 이렇게 업로드가 됐고요. 얘를 이제 표지에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이 이미지를 그냥 클릭을 하면 여기에 별도의 이미지로 삽입이 돼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려면은 밑에 있는 요 곰돌이 있죠. 곰돌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배경을 지운 뿡뿡이, 마법사 뿡뿡이를 이렇게 천천히 드래그 하셔서요. 드래그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드래그를 하셔서 이 곰돌이 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가져가시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지금 이 곰돌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래픽의 크기 있잖아요. 이 크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 크기에 맞춰져서 이 뿡뿡이를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별도의 파일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크기를 조정하거나 위치를 조정하셔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 위치, 이 크기가 딱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요 크기,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씌워 넣겠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얘를 드래그 하셔서 이 안쪽으로 드롭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요 곰돌이 있는 위치로 이렇게 드롭 하시면은 이 위치에 바로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에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오셨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곰돌이가 있던 언덕 사진인데 요거는 클릭하셔서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삭제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이제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만 되어도 책의 표지가 예쁘기는 한데요. 여기다 조금 더 재미있게 우리가 꾸며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배우신 대로 요소를 좀 활용을 해볼게요. 왼쪽에 이제 요소 가셔서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마법사니까 마법사 관련된 이미지들, 요소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서 찾으셔도 되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요소에서 바로 요소를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요소 검색 클릭하셔서 마법사, 수강생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이미지의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법이라고만 입력해 볼게요. 마법.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마법과 관련된 이런 그래픽이나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법
마법이라고 하셔도 되고 밑에 추천 키워드를 또 보여주는데 지팡이를 찾고 있다. 그럼 이런 지팡이도 보여주고요. 저는 마법사라고도 한번 검색해보면은 이런 마법사 이미지도 검색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마법이라고 입력을 해서 이렇게 마법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마법과 관련된 그래픽, 사진, 동영상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럼 필터링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그래픽만 보겠다. 그럼 위에서 그래픽을 클릭해 주시면 그래픽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유료로 왕관 표시 있는 것들 사용하지 마시고 저는 여기 요술봉, 귀여운 요술봉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가져와지죠. 화면 가운데로. 그럼 크기 이렇게 조정하시고 위치를 적절히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밑에 보니까 마법이라고 검색했을 때 그래픽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도 있어요. 얘도 가지고 와볼게요. 그래서 클릭해서 화면에 삽입이 되면, 캔버스에 삽입이 되면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제목 쪽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조금 허전하니까 하나만 더 가져볼게요. 연기도 한번 가져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법이 아니라 이제 이 키워드를 지워서 연기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연기도 그래픽, 사진, 동영상 나오죠. 여기는 실사 사진보다는 귀여운 그래픽들이 어우러지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그래픽만 찾겠다. 네, 그래픽 찾아보시면은 이런 귀여운 제 연기들이 있죠. 움직이는 연기들도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이 귀여운 구름같이 생긴 이 연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 조정하고 크기도 조정해 볼게요. 색깔도 조정할 수가 있죠. 이거 클릭하셔서 위에서 색깔이 지금 파란색인데 다른 색깔로 조정을 하겠다. 노란색으로 바꾸겠다. 알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이제 그래픽 자체는 원래 이 이미지로 이렇게 고정이 된 경우는 바뀌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좀 그래픽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는 연기가 요 마법사의 뒤로 이렇게 좀 가려졌으면 좋겠는데 요 연기가 벌써 앞에 와버렸어요. 지금 마법사가 가려졌죠. 이런 경우는 정렬을 좀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마법사 있죠. 네, 마법사를 클릭을 하셔서 마법사를 클릭을 하시면 위에 요 메뉴들, 요 마법사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바가 요 위에도 뜨게 되지만은 바로 요 위에도 뜹니다. 요 위에는 주로 디자인적인 거를 편집을 하고요. 요 밑에는 좀 정렬이나 뭐 삭제와 같은 그런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요 점 3개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요 점 3개 클릭하시면은 레이어를 보시면 레이어라는 게 층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들이 겹쳐져 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맨 앞으로 가져올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선택한 마법사가 가장 위에 오도록 바꿔줄 거예요.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겠다. 이걸 클릭하시면 네, 이제 이 연기가 약간 뒤쪽으로 가려지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겹쳐지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는 내가 맨 앞으로 가져올 것, 맨 뒤로 가져올 것들을 클릭하시고 요 점 3개에 지금 숨겨져 있는 메뉴로 가시면 레이어로 가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던지 뭐 맨 뒤로 보내던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보다는 훨씬 더 다채로워졌죠, 이미지가.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배경이 지금 하얀색이에요. 얘는 배경도 내가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요. 이 배경 자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전체 이 배경이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이 위에 색상이 있을 거예요. 색상을 클릭하시면은 배경색이 지금 하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것도 뭐 이렇게 색깔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알려드리기만 하고 그냥 하얀색으로 갈게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수강생 여러분들이 더 다른 요소를 가져오셔도 되고 색상을 바꾸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는 게 왼쪽에 요소 가시면은 지금 제가 연기라고 키워드를 입력해놨는데 이거 X로 지워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요소에서 프레임이라는 거 있어요. 프레임. 네, 프레임이라는 게 이제 액자 프레임처럼 이 테두리를 말하는 건데 이 테두리를 여기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 프레임 중에서도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이 있어요. 모두 보기 클릭하시면 네, 왕관 표시된 거 말고요. 이 왕관 표시 없는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클릭하시면은 이 프레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위치와 크기를 이렇게 조정하셔서 프레임을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아까보다 훨씬 더 좀 정돈이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디자인들을 좀 쉬는 시간 동안에 좀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표지를 완성을 해봤고 이제 지나고 오시면요, 저희 이 표지 뒤에다가 실제 동화책의 페이지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캔바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동화책의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 계속 잘 들어주시고 계신 수강생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여기에 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이제 페이지 추가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밑에 페이지 추가 클릭하시면은 페이지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실제 동화책의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동화책의 내용 들어가실 때 보시면 보통 상단에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전 여기 이제 이미지를 넣고 밑에다가는 내용을 텍스트로 넣어줄 거예요. 이미지를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는 기존에 만드신 AI 이미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까 업로드 시켜놓은 업로드 항목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업로드 항목에서 가장 첫 번째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가지고 오시고요. 이제 위치와 크기를 좀 조정해 주셔야겠죠. 위로 이렇게 위치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크기를 좀 조정해 주실게요. 근데 이거는요, 저희가 위치를 조정하려고 할 때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선이 여기 안 보이나요? 보라색 선이 지금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렇게 보라색 선들이 자꾸 가이드 선으로 나옵니다. 이 선은 뭐냐면요. 이 전 페이지에서 지금 이 정도의 이 공간을 사용했다. 이 공간과 여백을 다 맞춰서 사용할 거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셔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 선에 맞추셔서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또는 자유롭게 그냥 원하는 위치와 크기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상자를 넣을 거예요. 왼쪽에서 텍스트 클릭하셔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아예 기본적인 텍스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넣듯이 굵게 넣으실 수도 있고 본문처럼 이렇게 작게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똑같이 텍스트 상자인데 텍스트 상자가 삽입될 때 글씨의 크기나 굵기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넣어준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기본 텍스트 상자 넣을게요. 예, 저 이거 상자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요. 내용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여기서 복사를 해서 요거 이제 챗GPT에 가시면 다 저장이 되어 있죠. 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바로 컨트롤 V로 붙여 넣으면 됩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내용이 그럼 이렇게 붙여 넣어지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 폰트를 바꿀 거예요. 이 텍스트 박스 선택하시고 안에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이렇게 드래그를 모두 하세요. 그리고 글씨 크기가 일단 너무 커요. 그래서 글씨 크기를 한 56이 너무 작죠? 한 80 정도로 바꿔볼게요. 80 정도로 바꿔보고 이 글씨 크기 이렇게 굵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바꿔서 저는 여기 지금 글꼴 중에서 뭐 이런 글씨체를 선택을 해볼게요. 210 네모진이라는 이 텍스트인데 또는 돌담길 이런 글씨도 예쁘네요.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씨체를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텍스트의 폰트를 바꾸고요. 이 텍스트 박스는 밑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가지고 오실게요. 조금 축소를 해서 이동을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줄을 좀 맞춰주셔야겠죠. 여기 지금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왼쪽 정렬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왼쪽 정렬로 바꾸시고 텍스트 박스의 크기도 지금 저는 이 이미지와 동일한 너비로 맞춰줄 거예요. 이제 조절을 하실 때 어떻게 조절을 하셔야 되냐면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다 보면은 벌써 왼쪽에 지금 요 보라색 선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 위에 있는 그림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텍스트 상자의 너비를 오른쪽 조절점에서 조절하실 때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다 보면 벌써 또 이렇게 보라색 선이 오른쪽에 생기죠.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이미지와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고 가이드라인 선을 주는 겁니다. 이때 드래그를 멈춰주시면 되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엔터를 쳐주시면서 좀 맞춰주시면 돼요. 뿡뿡이는 마법사 학교의 제일 작은 마법사예요. 요 아니면 텍스트의 크기를 좀 줄여주시거나 텍스트의 크기를 줄여주시거나 이제 폰트를 줄 간격을 이렇게 각각 좀 조정해 주시면서 네, 예쁜 글씨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 조정을 했어요. 줄 간격도 조금 조정을 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렬이 돼 보이죠? 줄 간격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텍스트 상자의 크기나 이 글씨체에 따라서도 이 너비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정렬을 한 겁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예요. 더 꾸며주시고 싶으시다면 여기다 뭐 스티커나 또는 뭐 테두리 같은 것들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위에서 이 테두리 가져오셨잖아요. 이 테두리를 이 텍스트 주변으로 가져오셔서 좀 꾸며주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더 꾸며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 페이지를 만드셨으면은 그다음부터 얘를 그냥 복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인데 요 그대로 복제를 할게요. 페이지 우측에 보시면은 페이지 복제라는 요 기능 제가 알려드렸죠? 페이지 복제를 클릭하시면은 3페이지에 동일한 페이지가 지금 복제가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내용만 바꾸면 되겠죠? 내용을요, 이제 이쪽에 있는 요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텍스트 박스 클릭하고 이 텍스트 안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면 전체 텍스트가 선택이 되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네, 붙여넣으면 이제 내용이 새롭게 붙여넣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교체해 주셔야겠죠. 이제 교체하시는 거 아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로드 항목으로 가셔서 이 내용에 맞는 이제 마법 대회의 날인데 이제 마법에서 실수를 한 네, 이 장면으로 교체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지 마시고 천천히 드래그 하시면은 동일한 위치,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간단하게 여러 개의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한 페이지 더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를 복제를 하셔서 4페이지로 나왔고요.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내용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여넣고 네, 이제 이 그림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림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은 동일한 위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빠르게 좀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를 옥제해서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신 게 뭐냐면요. 이 디자인들이나 크기나 위치가 모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붙여넣고 이렇게 텍스트 넣고 그래서 저는 총 표지 하나에다가 내용 5페이지에서 총 6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마지막 내용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여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 혹시 좀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은 수업 끝나고 좀 진행을 해보시고 저는 수업 진행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다 만들어 놓은 걸요. 이 하단에 그리드 뷰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6페이지가 모두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예, 혹시 지금 못하신 분들은 또 수업 끝나고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뷰 보기를 이제 닫고요.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악을 넣을 거예요. 자, 음악을 넣으려면요. 왼쪽에서 이제 업로드 항목으로 가시면 이제 오디오가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아까 업로드해 놓은 요 음악을요. 그냥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삽입이 돼요. 예. 이제 삽입이 되는데 그러면서 화면이 이제 음악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6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음악이 저는 지금 아까 6페이지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디오를 삽입했기 때문에 요 6페이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저는 표지에는 넣지 않고 만약에 2페이지부터 실제 내용부터 음악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음악 파일을요. 앞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 파일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지금 클릭하시면 보라색으로 지금 보이실 거예요. 네, 보라색으로 이 테두리가 보일 텐데 이때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주시면은 네, 이렇게 음악이 시작되는 위치를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2페이지부터 음악이 쭉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밑에 보시면 길이라고 있어요. 길이. 이 영상의 길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길이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장면별로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 페이지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5초라고 나올 거예요. 5초 보이시나요? 이 5초라는 거는 이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질 건데 이 장면에 5초 정도 가만히 정지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 텍스트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초씩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 5초보다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요. 요거 이제 그대로 이 장면이 이렇게 선택이 돼 있잖아요. 보라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요 오른쪽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은 요게 이제 양방향 화살표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양방향 화살표. 양방향 화살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점점 재생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는 잠깐 실행 취소를 해서 더 쉬운 방법은요. 이 해당 장면을 클릭하시면 이 상단에 이 장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5.0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장면이 기본적으로 5초씩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모든 장면을 4초씩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요, 일단은 10초로 적용할 이 장면들을 모두 Shift 키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 이 표지 제외하고요. 첫 번째 장면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하나 이렇게 페이지를 모두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표지를 제외한 5개의 페이지가 모두 보라색으로 선택이 됐죠. 네, 이 상태에서 5초가 아니라 이 위에서 클릭해 주시면은
4초로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죠. 영상의 전체 길이가 더 짧아지겠죠? 장면당 4초씩 머무르는 겁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으니 수강생 여러분들이 나는 좀 천천히 장면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천천히 넘어가고 또는 좀 빠르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빠르게 넘어가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셨죠?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이 넘어갈 때 우리가 보통 책 페이지를 넘기잖아요. 이때 페이지를 넘기는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전환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장면으로 넘어갈 때 뭐 화면이 이렇게 밀어진다던가 이런 전환을 넣으시려면은 이 첫 번째 표지 페이지 넘길 때부터 적용을 할게요. 요 표지와 요 책 내용 있죠? 요 책 내용 사이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은 전환 효과 추가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두 개가 나오는데 요 플러스는 이 사이에 페이지를 하나 추가하겠다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전환 효과예요. 이 전환 효과 추가를 클릭해 보시면 네, 왼쪽에서 전환 효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저는 슬라이드라고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요거를 클릭할게요. 그럼 화면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슬라이드를 했는데 요 방향도 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 거냐, 위쪽으로 밀 거냐, 아래쪽으로 밀 거냐. 저는 정말 책을 넘기는처럼 왼쪽으로 이렇게 넘길게요.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거는 넘길 때 이 넘기는 효과가 천천히 넘길 거냐, 빠르게 넘길 거냐예요. 그래서 0.5초로 하시면은 좀 빠르게 넘겨지고 이 시간을 길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천천히 넘겨지게 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0.5초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은 지금 이 전환 효과가 전체 이 슬라이드, 전체 이 페이지에 다 지금 똑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 이제 표지 페이지는 4.7초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표지 페이지가 너무 4.7초 길게 가는 것 같다. 그럼 이거 표지 페이지만 클릭을 하셔서 네, 여기 상단에서 재생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잠깐 클릭을 해보시면은 요 마커가 이렇게 보여요. 요 선, 여기가 지금 재생되는 시점을 조정하는 건데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맨 앞으로 가져가 보실게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맨 앞으로 가져가셔서 0.0초부터 내가 재생을 해보겠다. 그럼 이렇게 재생을 해보시면 이제 표지에는 음악이 안 나오죠. 음악이 이 다음부터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음악이 가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음악의 크기가 너무 커요. 음악 볼륨 조정 가능합니다. 밑에서 음악이 지금 이 파란색 줄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제 위에 나오게 되는 메뉴가 이 음악에 대한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볼륨 표시 보이시죠? 요게 이제 음악의 볼륨을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것 같다. 좀 잔잔하게 배경음악이니까 줄이고 싶다. 그럼 배경음악을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드라는 거는 음악이 바로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좀 1초, 2초씩 뜸을 들이면서 서서히 음악이 커지면서 등장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드를 클릭하시면 네, 페이드 인과 아웃. 페이드 인은 음악이 등장할 때 또는 페이드 아웃은 음악이 퇴장할 때입니다. 저는 이건 이제 수강생분들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한 0.7초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할게요. 이건 나중에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저는 지금 요거를 아예 이 페이지부터 책의 표지부터 그냥 음악이 나오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 그냥 요렇게 음악 있죠? 음악 파일 위로 마우스 가져가시면 요거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되는 위치를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마커를 맨 앞으로 0초 지점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재생해 보시면 예, 여기 보이시죠? 위에 네, 화면이 바뀌면서 네,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영상의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더 크게 확인하시려면은 요 밑에 전체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 22.5초라고 위에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상단에서 22.5초의 영상으로 만들겠다. 요걸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제 영상을 미리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요 우측에서 오른쪽 맨 위에 공유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MP4 동영상으로 만들어주고요. 품질은 더 이제 해상도가 좋은 고품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유료죠. 그래서 그냥 무료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우리가 1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모두 선택해서 동영상에 넣겠다. 그럼 요거 펼쳐보시면은 페이지를 삭제할 페이지를 여기서 빼시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그 페이지는 영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완료 일단은 클릭하시고 바로 다운로드